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벡터의 점곱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점곱. 자, A라는 벡터가 주어지고 B라는 벡터가 주어지면은 이 두 개의 점곱은 정의는 이렇다 그랬죠. 크기를 곱하고 추가적으로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곱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스칼라 곱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죠. 자, 그런데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지난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A가 주어지고 B가 주어지면 이제 벡터가 주어진다는 것은 스탠다드 그 표현법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제 A의 세 성분이 주어지고 B의 세 성분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계산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직접 이제 계산을 수행할 텐데, 근데 이 정의는 불행하게도 계산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벡터의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뭐 크기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식 가지고는 계산이 안 되고요. 대신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벡터 점곱의 성질이 필요합니다. 자, 점곱의 성질을 검토해 보면은, 자, 첫 번째로요, 교환 법칙이 성립됩니다. A.B하고 B.A가 똑같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는 것은 쉽게 증명되죠. A.B는 A와 B의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이고, B.A도 마찬가지로 B의 크기, A의 크기를 곱해가지고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이각은 뭐 AB의 사이각이나 BA 사이각이나 똑같죠. 그러고 크기 곱하기는 이게 당연히 일반적인 곱하기니까 이 교환 법칙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이 교환 법칙이 성립된다는 게 첫 번째 성질이고, 이거는 뭐 별도로 증명이 필요 없죠. 너무나 당연하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이 분배 법칙입니다.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를 두 개 더한 다음에 C라는 벡터하고 점곱을 하면은 요거는 A하고 C를 점곱하고 더하기 B를 C하고 점곱한 거, 분배 법칙이라 그럽니다.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점곱의 성질 중에서의 교환 법칙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분배 법칙도 성립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간단히 증명해 드리는데요. 이 증명은 좀 쉬운 경우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보면은, 자, A라는 벡터가 주어지고 C라는 벡터가 주어졌단 말이죠. 자, 편의성의 각도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경우를 고려하겠습니다. 큰 경우에도 뭐 상관은 없는데 조금 이제 증명이 좀 길어지고 좀 까다로워져요. 근데 핵심 되는 거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자, A와 C의 덧 프로덕트 해보겠습니다. 자, A와 C의 덧 프로덕트 값이 A의 크기하고 C의 크기에다가 요 이제 사이각이죠.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걸로 돼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C는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 A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걸 괄호로 이렇게 묶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A라는 벡터하고 C라는 벡터가 주어지면 요 AC가 만드는 면이 있죠. 물론 뭐 평행사변형도 있습니다만은 그 평행사변형에 포함된 면, 그 면에서 A를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분해를 하는데 어떻게 분해하느냐? 요 C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개의 성분으로 A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배웠죠. 그래서 A를 갖다가 C 벡터를 이용해가지고 C 벡터가 없으면 이게 이제 이 기준이 모호하죠. 근데 C가 주어졌기 때문에 C의 평행한 그 축방 C 방향의 벡터하고 그거에 수직되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 편의상 요 C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행한 벡터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요거를 A에
C 기준으로 수직인 벡터다. 이 두 개로 나누면은 A라는 벡터는 A의 수직인 벡터 더하기 C의 수직인 벡터하고 평행한 벡터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나누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죠. C가 주어진 이상 C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잘 보면 알겠지만은 요 A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한 거는 딴 게 아니고 A의 평행한 성분의 크기가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 이제 가만 보시면은 요 삼각형 있죠. 요 파란색으로 그린 요 삼각형, 요게 직각삼각형이죠. 왜냐하면 요게 90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바로 A의 절대치죠. 여기 이제 A의 절대치가 빗변이고요. 그다음 요 놈이 바로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죠. 이 공식 있지 않습니까? 삼각함수의 공식에 해가지고 빗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은 기울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죠. 세타가 바로 이제 삼각형 요 빗변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느냐는 정도로 나타내는 각도죠. 그러면 바로 밑변의 길이가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요거 이꼬르 뭐냐면은 C의 길이는 뒤에 거는 그대로 두고 요 A 벡터를 요 C 기준으로 C라는 벡터를 기준으로 평행한 성분하고 수직한 성분으로 나눴을 때 바로 평행한 성분의 크기를 곱하면 된다. 요 이제 사실은 세타가 90도보다 작다고 가정했어요. 이렇죠. 90도가 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뭐 쉬운 경우만 좀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완벽한 증명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뭐 가정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도트 프로덕트, 즉 정곱의 이제 다른 표현 방법이죠. 그래서 벡터가 두 개가 주어지면 둘 중에 한 벡터는 크기를 그대로 곱하되 나머지 벡터는 그 다른 벡터를 기준으로 평행 성분, 수직 성분으로 나눴을 때 수직 성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평행 성분만 그 길이만 곱하면은 바로 이 정곱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BC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니까 B의 도트 C도 마찬가지로 C 길이는 그대로 놔두고 B라는 벡터를 C를 기준으로 평행 성분하고 수직 성분으로 나눈 거죠. 그랬을 때 그 평행 벡터에 해당되는 그것의 크기를 곱하면 됩니다. 이것도 물론 가정을 했죠. BC 사이의 사이각도 90도보다 작다고 가정한 겁니다. 이 가정을 하나 써놓고 할까요? 여기 이제 가정하기를 정명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정명에서 가정이 필요하죠. 여기에 가정하기를 AC와 BC의 각도가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걸 가정합니다. 대단한 가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자, 따라서 A 더하기 B의 C를 한 거를 이렇게 되는 걸 증명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증명이 필요한 거죠.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 우변을 보면은 우변이 바로 A 도트 C 더하기 B 도트 C인데 방금 제가 요 결과를 갖다가 이용하면은 요거는 C의 길이를 공통인수로 써주고 괄호 해가지고 A 벡터의 평행 성분의 크기하고 B의 평행 성분의 요 크기를 대한 거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요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대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더하기 하면은 요게 된단 말이죠. 여기 보면 C의 이 크기가 이제 공통인수가 되죠. C의 크기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은 A의 크기하고 B의 크기를 더하면 됩니다. 자, 이게 우변이죠. 자, 이제 좌변을 보겠습니다. 이 이제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좌변하고 우변을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좌변을 보면은 이거는 A 더하기 B라는 요 벡터, 요 벡터하고 C를 곱하는 건데 요걸 한 개의 벡터를 보세요. 그럼 A 더하기 B라는 요 벡터도 마찬가지로 요 C를 기준으로 평행성분하고 수직성분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요령으로 C의 크기에다가 A 더하기 B라는 요 전체 벡터의 C의 평행한 성분의 크기를 곱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가능하냐면은,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요게 C 벡터고요.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라고 합시다. 자, 가정하기를 A하고 C가 이루는 각도도 2분의 파이보다 작고 B와 C가 이루는 각도도 2분의 파이 90도보다 작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림이 이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말이죠. 요 A, B, C가 같은 평면에 지금 그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 평면이 다르다고 보세요. 자, 그때 요 A를 두 성분으로 나눈 거, A를 두 성분으로 나눈 걸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거는 요 벡터하고 요 벡터 이렇게 나눠지겠죠. 여기 직사각형입니다. 그림이 조금 잘못됐네요. 자, B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요 AC가 만드는 면하고 BC가 만드는 면이 같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요건 조금 이제 약간 입체적으로 요렇게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여기 90도인데 약간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또 저쪽으로 여기 이제 요 B의 평행 성분이고 여기 B의 수직 성분이죠. B의 수직 성분은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빨간 요 놈이 A의 평행, 그다음에 파란 요 밑에 요게 B의 평행이 되고 요 두 개는 같은 방향입니다. 요 둘은 같은 방향이다. 바로 C 방향이죠. 자, 근데 수직 성분은 말이죠. 수직 성분 A의 수직, 그다음에 파란 걸로 요 이제 요 부분이죠. 여기는 B의 수직 아닙니까? 요거는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AC라는 두 벡터가 만드는 면하고 BC가 만드는 면이 이게 같은 면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요 면이 두 개가 딱 포개지는 면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그림을 갖다가 이 평면 화이트보드 이 평면에 그리니까 뭐 같이 보이는 사실은 입체적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A의 요 수직 벡터하고 B의 요 수직 벡터 요것은 요 두 벡터는 C의 수직한 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요 C의 수직한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요 면, 요거는 C고, 요 면은 C야 하고 요 수직이란 말이죠. 요 면은 수직이란 심벌이죠. 그때 이제 A 수직하고 B 수직이 요 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A 수직은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림이. 그 다음에 B의 수직은 막 대충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요 그림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입체적인 그림이라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기한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를 이제 A 더하기 B는 요 두 개 합친 거죠. 요거는 이제 보면 A가 A의 수직 A 평행 C 기준으로 더하기 B의 B도 마찬가지 수직 성분하고 B도 평행 성분 나눴단 말이죠. 자, 요거를 이 더셈은 벡터의 합은 결합 법칙이 성립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뭐 결합을 다르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차례 바꾸고 결합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재결합한 거죠. 자, 이렇게 써주면은 자, 이제 이 그림을 이용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A 수직하고 B 수직을 더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요 녹색. 요게 바로 A의 수직 더하기 B의 수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요거 전체도 C의 수직입니다. C의 수직. 왜냐? A 수직도 C의 이 수직한 면에 포함되고 그다음 파란색에 해당되는 B의 수직 성분도 이 C의 수직의 면에 포함되죠. 그래서 요 면에 포함되는 두 벡터를 합치면은 그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 사변형도 같은 면에 있고 당연히 그 대각선도 같은 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C의 수직한 면상에 있는 모든 벡터는 C의 수직이죠. 그래서 요 밑줄 친 요 부분은 C의 수직이다. 이게 C의 수직. 반면에 요거는 뭐냐? 요거는 평행 성분인데 다 A 평행도 그렇고 B 평행도 그렇고 C 평행하고 다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말이죠. 요거는 금세 보면 알 수 있죠. A 더하기 B라는 거 한 개의 벡터로 봤을 때 그 벡터, 요 벡터의 수직 성분이 바로 요 부분이고 요걸 이꼬르는 이래 쓰면 안 되죠. 뭐 여기 해당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요 A 더하기 B를 씁시다. 평행 성분이 바로 요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따라서 A 더하기 B의 도트 C 이게 바로 좌변이죠. 좌변 이꼬르 C의 크기에다가 A 더하기 B의 요것의 요 전체 벡터의 C의 평행한 성분의 크기가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 아닙니까? 근데 방금 봤듯이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C에다가 A 더하기 B의 평행 성분이 바로 A 평행 B의 평행의 합의 크기가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건 우리가 아는 사실이죠. 뭐냐면은 A하고 B 요 두 개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을 향하는 벡터 두 개의 합의 크기는 각자의 크기의 합하고 똑같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A의 크기 더하기 B의 패러렐의 크기다 해가지고 자, 좌변하고 우변이 이제 같다는 게 증명이 끝났죠.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래서 자, 요걸 이제 황색으로 요 부분하고 여기 이제 여기 우변이었죠. 우변 여기 이제 우변이고요. 좌변은 요게 됐죠. 이게 좌변이란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증명이 끝난 거예요. 따라서 아까는 몰랐는데 이제는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 즉 분배 법칙이 성립된다. 이 성립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A라는 벡터가 주어졌습니다. AX, XZ, AY, YZ, AZ, ZZ. 자, B도 주어졌습니다. BX, XZ, BY, YZ, BZ, ZZ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두 개를 갖다가 도트로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A 도트 B 이꼬르 자, 앞에 거를 일단 써주고요. AY, YZ, AZ, Z에 써주고 뒤에는 B를 그대로 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증명해가지고 분배법칙이 성립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분배법칙은 두 개만 더했을 때인데 지금 세 개 더했죠, 앞에. 똑같습니다. 두 개 되면은 금세 이거 사실은 요거 괄호를 하나 치면 되죠.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치면은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고 그다음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근데 그다음 요거 두 개 곱한 거를 또 분배법칙 쓰면은 결과적으로 세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벡터하고 B하고 곱해주고 그다음 AY Y 햇하고 B를 곱해주고 그다음 AZ Z 햇 요 벡터하고 B를 곱해주는 분배법칙 썼죠. 자, 그다음 교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두 개 자리를 바꾸고 그다음 B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세 개를. 그다음 또 분배 법칙을 써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요 텀에 세 개가 나오고 요도 세 개 나오고 요도 세 개 나오죠. B를 대입하니까 그럼 9개 항이 나옵니다. 그걸 또 자리 바꿔가지고 써주면은 결과적으로 AX X 햇 도트 BX X 햇
더하기 ax x by y 더하기 ax x bz z 더하기 ay x bx x 더하기 ay y 햇이죠. 미안합니다. y 햇 by y 햇 더하기 a y 햇 도트 b z z 햇 더하기 a z z 햇 a z z 햇 a z z 햇 실수했죠. 여기 bx x 햇 요거는 ay y 햇 az z 햇 하고 요거는 b 잠깐만요. x y 잘못 썼습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z죠. by y 햇 bz z. 자,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단순하게 요거하고 요거를 그냥 곱해가 쭉 전개한 거예요. 분배법칙 쓴 겁니다. 자, 이제 딱 보시면은 요 9개 중에서 자, 빨강색으로 요 부분은 다 0입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거는. 왜냐면은 예를 들어 요걸 볼까요? 요 벡터는 x 방향이고 요거는 y 방향이죠. 그 x 방향 벡터하고 y 방향 벡터는 서로 수직이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얘 도트로 곱할 때 서로 수직인 벡터를 곱하면 0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요 이제 대각에 해당되는 요 3개 빼놓고 나머지 6개는 요것도 마찬가지죠. 6개는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게 요 3개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개를 정돈하면은 자, 이꼬르 ax x 햇 bx x 햇 더하기 ay y 햇 by y 햇 더하기 az z 햇 bz z 햇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두 개는요, 이제 요 두 개를 곱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같은 축 방향인데, 이제 문제는 부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AX가 양수이고 BX 양수일 때, AX가 양수고 BX 음수일 때, AX가 음수고 BX가 양수일 때, 또는 두 개 다 음수일 때. 자, 보면은 계산하면은 두 개가 만약에 이 양수거나 음수면은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같은 방향이 되니까, 참고로 AX 양수고 BX 양수면은 요 두 벡터는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세타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다 이제 다른 방향이 되면은 그때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방향이 다를 때 부호 마이너스가 코사인 세타가 캔슬해줘가지고 네 가지 경우 모두 여기 AX, BX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건 AY, BY가 되고 요건 AZ, BZ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A, B 하면은 결과는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Z, BZ 돼가지고 아주 계산이 쉽죠. 그래서 각 성분끼리 곱해가지고 그 세 성분 곱한 거를 대주기만 하면은 이 정곱의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